밖으로 나가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있죠? 진짜 꼭 확인해요, 저는. 네. 미세먼지 수치요. 맞아. 요즘 진짜 너무 심해요. 맞아요. 엄청나. 근데 요즘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폐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죠? 예, 미세먼지가 폐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죠. 병원에 있다 보면 미세먼지가 나쁨인 경보 아래 며칠 지나고 나면 급성 악화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천식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고요.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유독 한국만 높아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봄철에 콜록콜록 위기의 폐를 지켜라.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 10명 중에 3명이 이 질환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이 질환의 특성이 서서히 진행한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늙어서 생기는 증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질환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흔한 병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그렇죠? 병명의 질환의 절반 이상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 만성, 즉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이고 네. 폐쇄성,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폐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 질환을 진단하는 폐 기능 검사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폐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폐 50%가 망가졌는데도 모른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거든요. 네. 여러분 기침, 가래하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세요? 감기죠. 예. 예, 보통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병세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면서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언덕길을 오르다가 숨이 차기 시작해요. 네. 네. 그리고 더 진행하면 평지를 걸어도 동년배들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을 찾게 되고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네. 숨이 차서 죽을 뻔했네. 또는 그렇게까지?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두 분이나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이 질환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2020년) 세계 사망 원인 3위, 그리고 2050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사망률은 높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질환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단되고 나서도 서서히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질환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인데 네.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필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큰 원인인데 급성 악화가 오면 한 달 이내 사망률이 10%에 달하고요. 5년 이내 사망률이 58%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반 질환이 많아요. 고령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신부전이나 폐색전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있고 당뇨나 골다공증도 있고 그리고 흡연이 큰 원인이다 보니까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암들도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은 이 폐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선생님, 태주야. 에? 내가 알아. 뭐예요? 짜잔. 풍선인데? 자, 풍선을 불면 알 수 있지. 오. 예. 나랑 한번 대결. 저랑 물어볼까요 그러면? 대결? 예. 대결? 한 호흡에 그러니까 후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후 해서 누가 더 크게 부는지 대결 하겠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오케이. 쉽지 좋아요. 않던데? 시작해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한 호흡이에요. 오!
비슷해요. 야, 비슷하다. 오, 좀만 힘내. 오, 비슷해요. 야, 비슷하다. 오, 좀만 힘내. 다시 사가지고 야, 진짜 잠깐만. 미안해. 다시 해야 돼. 아니야. 내가 다시 마셨어, 없어요. 이거를. 마시면 안 된다며. 아니, 미안. 나도 일부러 마신 건 아니야. 한 번만 더 해줘. 오케이. 아니야. 됐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풍선을 크게 불면 그만큼 폐활량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아주 폐활량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풍선 불기로 진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뭐야, 형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폐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네. 폐 기능 검사 간이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진짜요? 폐 검사 안 해봤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환자들은 들이신 양의 만큼의 공기를 다 내배질 못해요. 들이신 양의 공기보다 70% 미만을 내쉬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그걸 측정하는 거고요. 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제가 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처음에 이걸 물고 네. 코를 막습니다. 그 코막에 있거든요. 코를 막고 평상시 호흡을 2번 한 다음에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뱉습니다. 세게 내뱉는데 가능하면 6초 정도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한 번, 2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재밌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코를 막고. 들이마셨다가 들이마시는 것까지. 오. 됐습니다. 예. 저의 점수는 65.55. 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네. 들이마신 공기에 비해서 내신 공기가 65%라는 말씀인데요. 아. 70미터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내쉴 때 공기가 좀 샜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제 점수는 73.90. 들이신 양 대비 1초간 강제 호기량이 73.9%라는 말이고요. 요건 정상 범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행이에요. 크게 들이마시고 오. 자, 저는요, 이제 위에가 72.06. 윤성민님은 들이마신 공기 대비 1초간 강제 호기량이 네. 70%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이건 만성 폐질환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저는 폐활량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편입니다.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또 축구하면 또 오나미, 회하면 또 오나미. 아, 괜히 걱정돼 죽겠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제일 위에 거는 100이 나왔고요. 진짜 백이 있네. 폐활량에는 축구가 괜찮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축구해야겠다 이제. 다 축구하러 가겠네요. 예. 보통은 수영이 좋다고 하잖아요. 호흡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다 좋아요. 걷기, 뛰기, 수영 다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네. 하루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시라고 폐 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그 폐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숨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운동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요, 더욱 중요합니다. 숨이 차서 활동 공간이 좁아지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집에서만 있게 돼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들면 더 숨이 차게 되고 이게 악순환을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이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인데요. 네. 그것이 가능하려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돼요.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흡연이나 오염물질을 장기간 호흡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네. 이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 숨길이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두꺼워지고 점액이 분비되면서 가래가 생기고요.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